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TPP Transparent Page Placement for CXL Enable Tiered Memory라는 논문으로 플러스 23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메모리 아키텍처는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CPU에 붙어 있는 메모리는 대부분 동일한 타입, 그리고 동일한 레이턴시, 밴드위스 같은 성능,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용량까지도 저희가 동일하게 맞추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은 다양한 메모리의 형태가 이제 계속 제한이 되고 있고 메타에서도 어, 메타가 사용하는 그 서버 플릿의 제네레이션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메모리 구조를 조금씩 변경하고 바꿔가고 있는데 이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는 메타의 클러스터 제네레이션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메모리가 차지하는 파워와 코스트의 비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뭐 젠 제로부터 젠 5까지 파워도 계속 증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비용 또한 마찬가지로 렉 스케일에서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날에 이제 제한된 새로운 형태의 이제 메모리가 CXL 메모리라고 하는 것인데 CXL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헤테로지니어스한 메모리를 호스트 CPU한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제 CPU가 있고 오른쪽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DDR DIMM이 있을 때 CXL 메모리 익스펜더를 장착을 하면 여러 형태의 메모리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같은 메모리 형태이지만 뭐 서로 다른 용량을 가지는 메모리 DIMM을 장착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메모리 뭐 DDR4가 아닌 뭐 DDR5나 아니면 DDR3 같은 그 전 세대의 메모리 DIMM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많이 사용되었던 퍼시스턴트한 특성을 가진 넘버 타일 메모리나 아니면 모바일에 많이 들어가는 뭐 로우 파워 DDR 같은 메모리도 장착 가능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리얼 메모리 엑셀러레이터까지 적용이 가능해서 CXL은 이 CXL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CPU에 헤테로지니어스한 메모리를 이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XL 메모리를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CXL 메모리가 갖는 특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이 CXL에 장착된 메모리는 이제 OS에서 동일한 메모리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에서 이제 바이트 어드레서블이 가능한 메모리 영역으로 보여지고요. 기존의 D램과 마찬가지로 이제 캐시라인 그래놀리티로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당한 양의 메모리 밴드위스를 보장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CPU가 이제 누마 아키텍처로 이제 그 장착이 되어 있을 때 이 CPU 간의 인터커넥트가 링크당 32GB 정도를 제공을 한다고 알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리모트에 있는 D램을 접근한다고 했을 때 이 인터커넥트를 통해서 이 D램에 접근을 하게 되고 이제 레이턴시는 한 180 나노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CXL 같은 경우는 PCI에 장착이 되고 PCI 링크가 보장해주는 이제 밴드위스만큼의 밴드위스를 이제 리모트 D램에서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젠4 기준인가요? 젠4 기준으로 16링크가 될 때 그 64GB만큼 이제 보장을 해줄 수가 있고 이 PCI의 제너레이션이 늘어감에 따라서 그 밴드위스는 더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기존의 듀얼 소켓 시스템이 보장하는 밴드위스보다도 이 CXL 메모리 밴드위스가 더 높게 보장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마에 접근할 때 약 180 나노세컨드 정도 레이턴시가 이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CXL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거 조금 더 한 뭐 평균적으로 100나노 정도가 더 레이턴시가 붙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꽤 유의미하게 그 누마 레이턴시에 가까운 레이턴시를 보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저희가 이제 CPU 레지스터부터 해서 하드디스크까지의 일종의 스토리지 그 티어로 보면은 이제 이 메인 메모리와 기존의 NVM의 사이에 위치하는 형태가 아마 이제 CXL 메모리가 차지하는 위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메인 메모리가 장착된 기존 시스템에서 일종의 로우 티어로 CXL 메모리를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이제 티어드 메모리를 만들어서 조금 낮은 성능의 CXL 메모리도 잘 낮은 가격으로 많이 붙여서 잘 활용을 하고 메인 메모리에는 이제 성능
위주의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티어드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사용하면 이제 이 논문에서는 어, 그 성능적인 면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모두 메인 메모리에서 동작을 할 때 대비 많은 성능의 그 오버헤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중 몇 개를 뽑아가지고 이 CXL 메모리를 로우 티어 메모리로 사용을 했을 때 그 리눅스의 기본적인 그 메모리 관리 기법과 그리고 이제 누마 밸런싱, 뭐 오토 누마라고도 하는데 그 기법을 같이 사용했을 때 얼마나 그 베이스라인, 즉 모든 워킹 셋이 메인 메모리에 들어있을 때 대비 어느 정도 성능 하락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때 사용한 로컬 메모리와 CXL 메모리의 비율은 1대 4입니다. 그래서 캐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4%만큼에 떨어지고 오토노마를 사용하더라도 9%만큼 성능 로스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성능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여기서 이제 주로 데이터를 뭐 DB나 이런 스토리지에서 가져와서 애널리시스로 이제 돌리는 이제 워크로드가 되겠는데 그럴 때에도 성능이 하락하는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TXL 메모리를 로우 티어로 사용을 할 때 거의 메인 메모리만을 사용하는 만큼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CXL 메모리의 페이지 플레이스먼트를 구현을 하고자 하였고 그거를 하기에 앞서서 본인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이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 등을 이제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이제 논문에서 어, 그래프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표가 이제 총 8개에 해당하는 메타 내부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2개, 각각은 이제 힙합 VM, 이제 이거는 그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PHP 같은 이제 그 언어로 작성된 스크립트를 돌리는 이제 버추얼 머신인데 이제 그 하나와 파이썬 베이스드 서비스까지 해서 이렇게 2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시를 사용하는 워크로드 2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웨어하우스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제 기타의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광고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광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AI 같은 것을 돌려서 사용자의 그 트래픽에 맞게 뭐 광고를 잘 추천해주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헤비 워크로드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할 때 사용하는 메모리에서 이제 페이지들의 각각 템피처를 이제 측정을 한 것이 있는데 템피처를 하면 많이 접근되면 하시고 적게 접근되면 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웹2 같은 경우에는 콜드가 적긴 하지만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에서 어, 콜드한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0%부터 이제 1분 동안 많이 접근된 뭐 페이지, 2분 동안 많이 접근된 페이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보시면 콜드한 것 대비 이제 2분으로 끊었을 때에도 굉장히 많은 페이지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페이지 템피처가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콜드한 메모리들을 적절하게 로우 티어로 잘 내렸을 때 이제 CXL 메모리를 사용했을 때 성능 이점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를 이제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리눅스에서는 이제 페이지 관리를 어노니머스 페이지랑 그 파일의 그 캐시 페이지를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언론 페이지와 파일 페이지를 나눠서 다시 측정을 해봤을 때 대부분의 파일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들이 거의 콜드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언론 페이지들 뭐 말록을 통해 할당을 해서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힙 같은 데서 이제 계속 사용하는 그런 페이지들은 상대적으로 파일 페이지들보다는 굉장히 핫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어플리케이션을 4개 정도만 뽑아서 그 페이지들의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 양상을 이렇게 시간에 가면서 따봤는데요. 보시면은 뭐 중간중간에 성능이 그러니까 유틸라이제이션이 변하는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워크로드들이 이 패턴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뭐 검은색이 이제 토탈이라고 했을 때 파일의 그 페이지 사용량과 어노니머스 페이지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그 파일 페이지의 사용량에서 높은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캐시 같은 경우에 이제 유독 더 변화가 적은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이제 사용량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이제 그 애널리티스용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어노니머스 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또한 유틸라이제이션은 좀 플럭추에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자체에 대한 패턴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플레이스먼트를 고려를 할 때 이러한 페이지 타입의 이제 패턴들 또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앞서서 이제 시간 단위로 보셨는데 스루풋 단위로 보게 되면은 조금 다른 이제 딱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는 아까 뭐 파일 페이지를 많이 사용한다 하는 건 비슷하지만 이 각각의 스루풋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의 양상을 보면은 이제 웹 같은 경우도 어노니머스 페이지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될 때가 이제 성능이 가장 높은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캐시 1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없었지만 캐시 2 같은 경우에도 이 비율을 봤을 때 스루풋이 가장 고점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은 어노니머스 페이지가 가장 높을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 성능에 그 따라서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이 가장 그 폭이 큰데 이럴 때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도 어노니머스 페이지의 사용량이 많이 높아졌을 때에 스루풋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서로 다른 형태의 그 성능 대비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 패턴을 서로 다른 그 센시티비티로 보이지만 이런 것 또한 고려를 해서 티어드 메모리를 구성을 했을 때 그 페이지 플레이스먼트를 고려를 해주면 어 이제 이 본인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 어플리케이션에 맞춰서 좋은 그 티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해서 메타에서 만든 것이 이제 TPP라는 이제 시스템입니다. TPP는 Transparent Page Placement for Heterogeneous Tiered Memory System의 준말이고요. 이 TPP가 그 호스트에 달려 있는 로컬 메모리와 그다음에 CXL 메모리 사이에서 기존의 리눅스가 디폴트로 하는 페이지 플레이스먼트 또는 누그마가 고려된 페이지 플레이스먼트 대비 더 잘 이제 페이지를 고려 그 디플로이를 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의 그 성능 저하를 거의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라이트웨이트 디모션 그다음에 뭐 디모션을 하면 이제 높은 티어에서 아래 티어로 메모리를 내리는 걸 말을 하고 그다음에 핫 페이지 프로모션 그다음에 옵티마이즈 페이지 로케이션 같은 거를 제안을 하는데 논문에서는 이제 워크로드에 따라서 페이지 얼로케이션 폴리시 다르게 가져온 것도 제안을 하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본 발표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TPP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으로는 커널의 메모리 시스템을 좀 고친 것 같기는 한데 어플리케이션이나 또는 추가적인 하드웨어 변경 없이 이 TPP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를 앞서서 기존의 리눅스에서 이 페이지 플레이스먼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리눅스의 메모리 관리에는 워터마크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는데 워터마크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에 어느 정도 그 사용량이 어느 정도를 넘으면은 이제 이 그 페이지들을 뭐 수압 디스크로 넘기거나 하는 이제 기준점이 되는 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누마 노드 아키텍처라고 하면은 두 개의 노드가 있게 되고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이제 워터마크가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CPU 제로에서 계속 메모리를 할당해서 메모리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어느 시점이 넘으면 이 워터마크를 넘기게 될 거고 이 워터마크가 넘기게 되면 이 CPU는 노드가 풀이라고 판단을 해서 커널 안에 있는 케이프 스왑 D 데몬한테 이 페이지를 이제 뭐 LRU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압 디바이스로 넘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계속 이제 KSFT가 리클레임을 하면서 CPU 제로로부터 이제 전달되는 메모리 요청은 옆에 있는 노드 1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트 노드에 이제 메모리를 할당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얼로케이션 자체는 멈추지 않도록 하고요. 이 KSFT의 리클레메이션이 끝나는 시점은 이제 이 리클레메이션을 통해서 메모리의 사용량이 아까 오토마크 아래로 내려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내려오면 그때부터 CPU 제로의 요청은 다시 노드 제로에 있는 메모리에서 수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TPP에서의 나름대로의 디모션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TPP는 디모션 리스트라는 새로운 리스트를 하나를 유지를 하고요. 이제 리눅스에 보시면은
파일의 그 페이지의 타입에 따라서 서로 다른 LRU를 유지를 하고 총 5개 LRU가 이 페이지 관리에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인젝터블 하지 않은 페이지만 담아놓는 LRU,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타입의 페이지와 어노니머스 타입 페이지에 대한 LRU인데 이 둘이 각각 인액티브와 액티브 LRU가 돼서 총 5개 LRU가 존재를 하게 되고 액티브 LRU가 가장 핫한 페이지를 담아두게 되고 거기서 빠져나온 것들이 인액티브 LRU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수압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눅스의 그 LRU 시스템을 이제 차용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인액티브 뭐 파일 LRU, 인액티브 어노니머스 LRU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고요. TPP에서는 이제 이 다른 CXL 로드로 디모션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이 인액티브 LRU를 가장 먼저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2개씩 해가지고 이제 LRU에서 가져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디모션이 아, 네, 이 디모션이 돌다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은 액티브 페이지로부터도 이 페이지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디모션 리스트가 관리가 돼서 이제 리클레메이션이 일어나야 된다고 할 때 이를 바로 수업 뒤로 넘기는 게 아니라 CXL 노드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넘기다가 만약에 CXL 노드조차 꽉 차서 이제 더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수압 디스크를 사용하는 모드로 폴백을 해서 수압 리스트로 넘기게 되고요. 이런 형태로 TPP에서는 디모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옵티마이즈드 얼로케이션 패스인데 기존에 이제 워터마크를 사용하는 것을 보시면 이 워터마크가 CPU에서 전달되는 메모리 얼로케이션과 그다음에 수압 디스크로 그 리클레메이션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값을 동일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워터 밸류를 동일하게 사용했는데 이 TPP에서는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고자 하면 이게 리클레메이션 워터마크를 이렇게 따로 둬서 이 리클레메이션 워터마크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 워터마크의 기준으로부터 디모션을 시작하고 기존의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 동일한 워터마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때 얼로케이션 또한 CXL 노드로 다시 다 넘어가게 됐을 텐데 여기서의 그 TPP에서의 얼로케이션은 이 얼로케이션 워터마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CPU에서 전달되는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동일한 노드에서 수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보시면 이렇게 CPU에 전달되는 것들이 전부 열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 CPU의 메모리 요청이 이제 보통 어노니머스 페이지를 사용하는 게 뭐 리퀘스트 할당이라던가 아니면 금방 할당했다가 다시 디얼로케이션하는 이런 페이지들이 주로가 되는데 그러한 작업들이 기존에 이제 워터마크 하나를 사용할 때처럼 사용을 한다면은 전부 얼로케이션 위로 넘어가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그 액세스 레이턴시가 전부 로우 티어의 액세스 레이턴시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룸을 둠으로써 어, 그 리클레이메이션을 하면서도 그렇게 핫하게 그 사용됐다가 뭐 지워지거나 하는 이런 페이지들에 대해서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로컬 노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헤드룸을 두게 된 거고요. 여기서 이 양에 대해서는 X%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값은 유저가 유저 스페이스에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 값으로 구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값으로는 2% 정도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뭐 256기가로 치면 한 4, 5기가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Effective Promotion of Trap Top 페이지입니다. 이제 TPP에서 이제 페이지를 내릴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아래에 있는 페이지들이 핫한 페이지가 돼서 올라와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리눅스 디폴트 방식 같은 경우는 어, 이 서로 다른 노드들에 대한 그 마이그레이션을 지원을 하지 않고요. 누마 노드가 고려돼서 그런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는 오토누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프로모션 디모션을 지원을 하는데 TPP 같은 경우에 프로모션은 그 오토누마의 방식을 기본적으로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누마에 대해서 오토누마가 프로모션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오토누마는 이 각각의 CPU 노드에 대해서 이 페이지의 그 리스트를 유지를 하게 되고요. 그 리스트에서 주기적으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디폴트 값은 256메가라고 하는데 256메가만큼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샘플링된 페이지들을 그 프로세스의 VM에 의해서 업맵을 시켜버립니다. 업맵을 시킨 다음에 만약에 그 업맵한 페이지가 다른 CPU에서 접근이 됐을 때는
이제 누마 힌트 폴트라고 해서 일종의 마이너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마이너 페이지 폴트가 다른 CPU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이 폴트난 페이지가 저 CPU한테 가야 이제 그 저 CPU 로컬 메모리로 가야 이제 성능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를 다시 마이그레이션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PP도 비슷한 방식을 채용을 하는데 이 TPP에서는 로컬 메모리에 대한 샘플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프로모션을 할 페이지가 프로모션될 위치가 없기 때문에 샘플링 자체는 CXL 노드에 있는 페이지만 가지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CXL 노드에서 샘플링된 페이지들이 이제 VM에서 업맵되고 다시 접근이 됐을 때 이제 페이지 폴트를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프로모션을 할 이제 대상으로 돼서 로컬 메모리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은 한 번만 접근돼서 다시 사용되지 않는 페이지들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기 위해서 이 페이지 폴팅을 할 때 바로 로컬 메모리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CX를 위해서 샘플링하고 페이지 폴트가 난 페이지가 인액티브 LRU에 들어있는 페이지라면 이를 바로 프로모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액티브 LRU에 한번 버퍼링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이러한 페이지가 다시 접근이 됐을 때에 이제 액티브 LRU로 들어가고 다시 접근이 됐을 때에 그때 마이그레이션이 돼서 정말로 핫할 거라고 고려된 페이지들만 CPU의 로컬 메모리로 올리는 이런 형태로 프로모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밸류에이션 셋업입니다. 이 이밸류에이션에서는 이제 CXL 메모리 익스펜더 카드를 이제 FPGA 기반으로 구현을 하였고 이제 메타에서 뭐 프리 프로덕션 X86 CPU를 타겟으로 해서 구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CXL 1.1 스페시피케이션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CX 스위치를 통해서 뭐 리모트에 있고 이런 거에 아니라 일단은 이제 로컬 그 머신에 바로 붙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제 이 CXL 카드를 통해서 붙은 메모리는 OS 상에서는 CPU가 없는 메모리 누마 노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발표했었던 폰드의 실험 환경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TPP는 리눅스 커널 5.12에 이제 구현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뒤에 실험에서는 이제 로컬 메모리, CXL 메모리의 그 비율을 조금씩 다르게 가져가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비율에 대해서는 각각의 실험에 대해서 그 and m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 TPP에서 이제 제시하는 그 가장 높은 컨트리뷰션이 얼로케이션과 리클레이션 로직을 디커플링 하였다는 것인데 이 디커플링을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이제 성능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캐시 1 그 워크로드를 1대 4, 그러니까 로컬 메모리가 1일 때 CX 메모리가 4인 컨피그레이션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돌렸고요. 아래 보시면은 이제 디커플링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얼로케이션의 레이트가 이제 안정적이고 보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자들이 말하기에는 이는 이제 리클레메이션이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리클레메이션 하는 속도에 대해서 이제 바틀렉이 돼서 거기에 걸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이는 걸 말을 하고 있고 디커플링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제 레이트가 좀 변화를 보이기는 하지만 훨씬 더 높은 그 밴드위스를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얼로케이션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리눅스가 하는 방식 대비 또는 오토노머가 하는 방식 대비 훨씬 더 어그레시브하게 리클레이메이션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얼로케이션이 동시에 수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을 보이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프로모션 레이트인데 프로모션 레이트 같은 경우도 TPP를 그 디커플링을 사용을 했을 때 그 워터마크에 맞춰서 리클레이메이션이 이제 뒷모션이 밑으로 내려갈 때 다시 접근되는 거에 대해서는 프로모션이 또 동일한 레이트로 그러니까 더 빠르게 더 어그레시브하게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프로모션 레이트 또한 디커플링이 사용이 됐을 때 더 높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CXL 메모리 레이턴시를 변화해 갔을 때 이 TPP가 리눅스 디폴트 대비 그 메모리 레이턴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대1 컨피규레이션으로 캐시 2를 돌렸고요. TPP가 이제 파란 선인데 지금 메모리 레이턴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논문에서 말하길 TPP처럼 기법을 사용을 했을 때 핫 페이지에 대한 프로모션이 훨씬 빨리 돼서 CXL 로드의 핫 페이지에 대한 비율이 훨씬 적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메모리 접근에 대한 레이턴시가 어, 다 로컬 메모리에서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버리지 같은 경우, 에버리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 7배 차이 날 만큼 이제 더 빠르게 수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동일하게 스루프 로스를 봤을 때는 그 TPP가 대부분 로컬 메모리에서 수행 가능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로스 자체도 2.8배 차이 날 만큼의 차이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그 앞에서 돌린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오버럴 스루풋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디폴트는 리눅스 디폴트고 오토노머는 아까 말씀드린 누바를 고려한 그 리눅스 내부에 구현된 이제 툴이 되겠고요. 이들과 비교를 했을 때 베이스라인, 즉 모든 메모리 모든 워킹셋이 메모리 다 들어가 있는 걸 1이라고 했을 때의 이 성능을 비교를 해보시면 TPP 같은 경우에는 뭐 많으면 3에서 아니면 뭐 거의 1% 아래의 성능 드랍을 보이지만 다른 그 메모리 기법들은 훨씬 많은 성능 로스를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CXL 메모리를 고려한 트랜스페런트한 페이지 플레이스먼트 기법을 제안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티어드 메모리 시스템에서 메모리 페이지를 관리하는 기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핫 페이지의 프로모션이나 페이지 얼로케이션에 대해서 다른 메모리 관리 기법 대비 높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